자, 대한민국 해병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죠? 근데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없으세요? 왜 그렇게 자꾸 부대를 옮겨 다니는 걸까? 그리고 왜 숫자로 하나, 둘 안 하고 꼭 알파, 브라보 같은 암호 같은 말을 쓸까? 이게 그냥 멋으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 뒤에 정말 치열한 생존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이죠. 왜 해병대는 계속 주둔지를 옮길까? 그리고 왜 숫자를 안 쓰고 알파, 브라보 같은 말을 쓸까? 이게 사실 최정예 부대인 해병대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오늘 바로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해답은요, 바로 이 두 단어에 있습니다. 실전성과 생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말 같죠? 하지만 바로 이 두 가지 원칙이 해병대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겉보기에는 이상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습관들이요, 사실은 생사를 가르는 정말 치밀한 전략이라는 거죠.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해병대의 끝없는 이사. 이걸 전문 용어로는 부대교대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부대교대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한 부대가 한 곳에 쭉 머무는 게 아니란 겁니다. 최전방에서 해안 경계를 서다가 또 어느 날은 완전 빡센 훈련에 집중하고 또 다음엔 부대 정비를 하면서 숨을 고르는 거죠. 이렇게 계속 임무를 순환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그 전투 준비 태세 주기인데요. 딱 3단계로 돌아갑니다. 먼저 1단계, 최전방에서 실전 같은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요. 그 다음 2단계에선 강도 높은 전투 훈련으로 전투 감각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부대 정비와 휴식을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해야 하나 싶으시죠?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최정예 군인이 전혀 다른 존재, 즉 경비원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경계만 서면 군인이 아니라 경비원이 된다. 와,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이 아닌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군인과 경비원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군인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전투부대입니다. 전투기술, 사격술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죠. 반면에 경비원은 방어적인 보안 인력에 가깝습니다. 반복적인 순찰, 보초 임무가 주가 되죠.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경계 근무만 서다 보면 아무리 최정예 군인이라도 그 날카로운 전투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계속되는 야간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번아웃, 이런 피로를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새로운 부대가 오면 새로운 시각으로 보안을 점검하게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막을 수도 있죠. 심지어 한 부대가 특정 지역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민간인들과 지나치게 친숙해지는 것도 방지하는 아주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로 넘어가 볼까요? 왜 해병대는 알파, 브라보를 외칠까? 이것도 사실 앞에서 말한 실전성과 생존이라는 핵심 원칙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무슨 영화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목숨이 오가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명확하게 소통하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이걸 바로 나토 포네틱 알파벳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군대나 민간 항공 같은 곳에서 쓰는 일종의 약속, 표준 코드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세계 표준이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시끄럽고 정신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전쟁터에서는 생존 언어라고까지 부릅니다. 이 단순한 코드가 어떻게 치명적인 실수를 막아주는지 한번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보죠. 자, 여러분이 지금 시끄러운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방에서 포탄이 터지고 무전기에서는 계속 치직거리는 잡음이 들려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B라고 외쳤어요. 이게 과연 B로 들릴까요? 아니면 D, P, E? 정말 헷갈리겠죠? 바로 이겁니다. 문제점은 이거예요. 무전으로 급하게 B중대 지원 요청이라고 외쳤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D중대인지 E중대인지 헷갈리는 거죠. 잘못 알아들으면 아군에게 포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브라보 중대라고 외치는 거죠. 브라보는 다른 어떤 단어와도 헷갈릴 염려가 없거든요. 이 간단한 약속이 치명적인 실수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병대에서는 이렇게 중대 명칭을 아예 포네틱 코드로 부릅니다. 1중대는 알파, 2중대는 브라보, 3중대는 찰리 이런 식으로요. 이건 모든 군인이 외우고 있는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약속이죠. 이렇게 해야 누가 어디서 듣든 오해 없이 딱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연합작전을 할 때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군에게 급하게 공중 지원을 요청해야 해요. 여기 1중대입니다 라고 하면 미군 조종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하지만 여기는 알파 컴퍼니라고 하면 즉시 위치를 파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국제적인 약속이니까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부대 교대는 해병대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최정예의 전투원으로 남기 위한, 즉 전투 준비 태세를 위한 시스템이었고요. 포네틱 알파벳 사용은 극한의 상황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막기 위한,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가지 관행이 사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거나 혹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규칙들 속에 어쩌면 이렇게나 중요한 생존의 지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